안녕하세요. 진짜 쉬운 미술 이야기의 호빗입니다. 오늘은 로마 미술의 마지막 시간으로 로마의 회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의 조각은 쉽게 떠올리지만 그림은 쉽게 떠올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그림이 조각보다 훼손이나 변질이 쉽기 때문이 아닐까요? 옛 로마인들에겐 요즘처럼 그림을 스캔해서 SSD에 저장하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햇빛에 의한 변질, 화재와 같은 재해에 취약한 점, 부식하기 쉽다는 이유들 때문에 조각에 비해서 오랫동안 작품을 남기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반대로 돌, 청동처럼 단단하고 쉽게 변질되지 않는 조각들은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지요. 때문에 그리스와 로마의 회화들은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인해서 로마의 도시 폼페이가 통째로 화산재에 파묻히면서 고고학자들과 미술학자들이 로마 회화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회화의 전부라고 말하긴 어렵겠지만 남아있는 폼페이 회화들을 통해서 로마의 회화에 대해 추측을 해볼 수 있게 되었죠. 특히 벽화가 많이 남아있어 19세기 말에는 로마 벽화 양식에 대해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미대생들에게 괴로움을 선사하기도 했죠. 이런 학자라는 분들은 어쩜 이렇게 양식 정리하기를 좋아했는지 언젠가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웹툰의 양식과 특징을 정리하는 문제가 중고등학교 미술시험에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폼페이 벽화를 기준으로 나눈 로마 벽화 양식은 상감 양식, 건축 양식, 테두리 장식 양식, 장식적 양식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상감 양식. 일정한 치수로 잘라내어서 잘 다듬은 돌을 마름돌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름돌 위에 석고등으로 반죽을 해서 입체적으로 만들고 그 위에 채색으로 해서 그리는 벽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돌이 가지고 있는 원래 모양을 살려서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벽에 건축물을 그려 넣어서 독특한 시각적 효과를 가져오는 양식입니다. 마치 실제와도 같은 건축 구조물들을 그려 넣었는데요. 기둥, 아치, 장식 등을 실제 건물처럼 3차원적인 벽화로 표현해서 벽화가 건물의 구조물처럼 보이게 착시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일종의 트릭 아트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건축물들의 그림을 통해서 벽은 여러 개의 방이 이어져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켜 단순한 방이 여러 건물이 한데 모여 있는 커다란 건물처럼 보이게 해주고 입체감을 더해 주었습니다. 이런 건축 양식은 주로 세 면이 분할되어서 그려졌는데요. 이 3면 분할은 후대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테두리 장식 양식. 이 양식은 트릭 아트 같은 건축적인 요소보다는 장식적인 요소를 가진 테두리 속에 여러 가지 소재의 그림을 그려 넣은 양식입니다. 단색으로 칠해진 바탕 속에 하얀색 바탕색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정교하게 그려진 테두리 속에 풍경화 등이 그려져서 작품을 액자에 넣어서 걸어 놓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번째로 장식 양식. 이 양식은 두 번째 양식과 세 번째 양식이 합쳐진 양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처럼 그려진 트릭 아트 벽면 중앙에는 풍경화, 인물화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벽화에서는 창밖을 통해서 풍경을 보는 듯한 착시 효과 혹은 미술관, 박물관에서 걸려있는 작품을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킵니다. 전체적으로 로마의 벽화를 살펴보면 이렇게 단순해 보일 수 있는 벽에 환상적인 착시 효과를 더해서 재미있는 공간 활용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차원의 벽면에 3차원적인 공간 표현을 2000년 전의 사람들이 멋지게 표현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네요. 이러한 로마의 벽화는 프레스코 기법으로 주로 그려졌습니다. 이 기법은 석고, 석회 등을 바르고 마르기 전에 안료를 칠해서 그리는 기법입니다. 빠르게 그리면서도 수정하기가 힘들어서 화가에게 대단한 능력이 필요했죠.
당시 로마 화가들의 엄청난 집중력과 컨트롤을 생각하면 이 벽화들이 더욱 놀랍습니다. 로마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이러한 벽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자이크도 대표적인 로마의 회화라고 할 수 있죠. 혹시 이런 모자이크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자이크는 납작한 돌 여러 개를 촘촘하게 이어붙여서 만들어낸 그림입니다. 처음에는 바닥이나 일부 벽면에만 사용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벽 전체, 천장, 주방, 목욕탕 등 어디에서나 모자이크화가 사용되었죠. 목욕탕에 모자이크화를 넣는 것이 로마 시대부터의 전통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목욕탕에 가면 벽에 다소 촌스러운 모자이크화 타일들이 붙어 있었는데요. 요즘에도 붙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렇다고 제가 요즘에는 목욕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모자이크화는 돌들을 평평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번 다듬어서 만들어내는데요. 화가들이 굉장히 많은 사포질을 했을 걸 생각하니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자,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로마의 회화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제가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로마 시대부터 중세까지였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 안녕.